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요. 네. 야, 또, 저 양선희 대표님이 또 안 되신 분 할 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 실습 네. 중심으로. 그래서 아마 올해는 양선희 대표님이 거의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네. 예, 저희 늘 하던 대로 소개를 좀 하고요. 요 파워포인트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아, 보이죠? 네. 잠깐만요. 네. 하나로 보이나요? 아니면 두 개로 보이나요?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네, 2026년도 들어서 첫 번째고요. 이제까지 기간으로는 인공지능 스터디 저희가 작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총 4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루트브릭스의 양선희 대표님께서 레그 이해와 로컬 LLM 환경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양선희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양선입니다. 우선 파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어, 지금, 지금 소리를 제가 공유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공유 네네. 종료하고 다시 할게요. 어, 된 건가요?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응? 네, 지금 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화면은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유튜브 소리를 체크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공유 누르시면 바로 보입니다. 공유 다시 한번 그래요? 눌러보세요. 공유 중지하고 다시 아니요, 하겠습니다. 중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아, 공유 그래요? 누르시면 돼요. 예, 예. 음. 어, 지금, 그 소리 부분은 처음에 들어갈 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다음 컨텐츠 공유할 때도 나오고요. 네. 처음 들어갈 때도 나오고요. 그래요? 아, 아무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소리 할 때 다시 한번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미나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투브릭스의 양선입니다. 네, 저는 2026년 1월에 처음으로 첫 세미나 준비를 제가 스타트를 하는데요. 네, 요즘에 아주 관심이 많은 레그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어, 올해는 레그 관련된 서비스들이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녹화 LLM을 가지고 회사의 문서나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많이 준비를 한다고 소리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데이터 공작소도 이번에 확실히 마스터를 해서 네, 좋은 서비스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프로그램이 떠있나? 잠시만요. 네. 네. 네, 지금 저는 세션 1, 2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세션 1에서는 레그 이해 그리고 환경 구축. 그래서 내 PC에서 돌아가는 AI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션 2는 레그 챗봇 구축 실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정산이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구현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약간 처음에는 기본으로 하고 약간 이것을 튜닝하는 것들을 단계별로 좀 보여드리려고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단계별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너무 어렵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간단한 건데 오늘은 실제로 내 거 PC에 올려보고 우리가 질문도 해보고 또 튜닝도 조금 약간 해보는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유로 GPT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량으로 사용할 때 지금 API 키의 가금 구조가 좀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급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회사 데이터들을 지금 만약에 뭐 유료 GPT를 쓰면 저희 데이터가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필수여야 되고 또 API 정책 변경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LLM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비용은 이제 초기 설정 후 0원입니다. 비용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PC 내부에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PC 사양 속도 같은 경우는 PC 사양에 의해서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PC 사양에 의해서 속도 부분들이 가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클라우드의 AI는 지금 별이 5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로컬 LLM은 그래도 좀 2.5 정도 되는데 양호하긴 한데 그래도 로컬 LM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써본 바로는 약간 3 정도? 5에 가려면 좀 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 튜닝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이 품질 부분은 우리 튜닝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조건 로컬 LLM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 민감한 문서는 로컬로 사용을 하고 이제 일반 질문은 클라우드로 해서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가는 것도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또 언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선 똑똑한 AI가 우리 회사 일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회사는 이제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똑똑한 AI는 아직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LLM의 이건 한계예요. LLM은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들을 계속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있는 범위에서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레그, 그러니까 예보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능력, 레그를 가지고 지금 이 2가지 부분들을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거를 해서 데이터를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들을 방지하는 거죠. 네. 네, 레그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우리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를 따서 RAG, 레그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예보 지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우선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책장으로 약간 표현을 했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인덱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인덱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이렇게 발췌를 합니다.
이 발췌한 이 내용을 가지고 LLM에게 컨텍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 LLM은 그 데이터 컨텍스트가 증강이 되는 거죠. 이 증강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LLM은 답변을 제너레이션, 생성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LLM에게 여기서 발췌된 내용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이 증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앤서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거의 이름이 그대로 하는 역할이 다 나와 있어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여기서의 비유는 이제 오픈북 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벡터 DB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찾아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오픈북,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오픈북을 주고 거기에서 찾아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이제 파이프라인 작동 원리를 보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레그가 그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 문제에서 그런 거지. 우선 파이프라인 작동 원리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서 준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할 거냐, 어떤 외부 데이터를 할 거냐, 우리가 필요한 질문할 데이터가 뭐냐. 어떤 이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PDF를 만약에 문서를 준비를 했다면 이 PDF에 대해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병목이에요. 왜냐하면 PDF에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표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PDF만 있는 게 아니라 뭐 HWP,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문서를 준비하고 이런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덱싱인데요. 이제 추출한 데이터가 텍스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눕니다. 청킹을 해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줘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 걸 청킹이라고 하고 이거를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수치화합니다. 이거 벡터 데이터로 변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베딩을 시키는 겁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수치화, 벡터화 시켜서 벡터 DB에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어들을 가지고 뭔가의 유사 문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벡터 DB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베딩 벡터에서 벡터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런 인덱싱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인덱싱 과정이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검색과 생성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쭉 유사한 문장을 뽑아내겠죠. 이 유사한 문장을 뽑아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LLM의 컨텍스트에 증강시킨다고 했잖아요. 증강시키고 그러면 이 LLM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유사 문서를 검색하고 LLM 답변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세 개의 문서 준비하고 인덱싱하고 검색하고 생성. 근데 왜 다들 작년에 레그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을 들어보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이 앞부분 문서 준비에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도메인별로 좀 다르고 또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그런 형태에 대해서 다르고 또 어떤 포맷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서 부분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우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문서 준비하고 인덱싱하고 검색 생성하는 걸 이 과정을 내 PC에서 직접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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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 파이프라인을 약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별 크진 않지만 우선 첫 번째 분석, 그다음에 청킹, 인덱싱하고 쿼리하고 그걸 검색하고 생성. 네.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청킹하고 인베딩이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제 청킹 하는 부분. 자, 청킹 이제 문서가 뭐 우리 연말정산 그 문서 다운로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아마 4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 400페이지를 이제 뭐 페이지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문단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킹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긴 문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어서 작게 나눈 겁니다. 이제 청킹 사이즈를 뭐 500, 한 조각의 크기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오버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짤뚝 이렇게 잘라버리면 만약에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잘라버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검색을 하거나 결과값을 어떤 유사 문장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를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500에서 이제 다음번 자를 때는 끝 부분을 해서 오버랩을 합니다. 오버랩을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만큼 또 자르고 또 오버랩을 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청킹 사이즈와 오버랩은 이렇게 같이 해서 문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킹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인베딩. 인베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텍스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 수치화하는 건데 컴퓨터는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숫자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LLM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인베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비슷한 텍스트는 비슷한 숫자를 가진다. 이 부분은 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청킹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제 청킹은 긴 문서를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르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오버랩 없이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게 오버랩을 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문장의 문맥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기반 청킹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서론이나 본론 뭐 이런 식으로 의미 기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LLM이 조금 작업이 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건 고정 길이로 하고 오버랩을 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이렇게 의미 단위로 분할하지 않고 아예 어떤 제품 단위로도 이렇게 청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메인별로 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고정 길이 오버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지만 그 도메인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선 자료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고정 크기 청킹, 네, 오버랩 청킹, 의미 기반 청킹. 네,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쭉 있는데요. 우선 문서 수집 6가지로 보시면 돼요. 문서 수집, 청킹, 인베딩, 그리고 벡터 DB에 저장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리트리버하고, 요청을 하면, 질문을 하면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청킹에서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잘리지 않으면
이 청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베딩 할 때 이 인베딩이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제 벡터 공간에 만약에 문서들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구축이 안 되면은 이제 검색을 할 때도 제대로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오지 않고 노이즈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성, 품질 저하, 환각 및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잘 들으시고 계신 거죠? 네. 네. 인베딩 품질의 검색 정밀도의 딜레마. 우선 너무 작게 하면 인베딩 전체 문장을 표현하지 못해서 검색 매칭에 실패하고, 너무 큰 청크는 이제 청크가 커지면 여러 가지 주제가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혼재되어 벡터의 방향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청크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AI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사이즈와 오버랩 사이즈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청크도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고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제 오버랩을 없는 경우와 오버랩을 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오버랩을 했다는 부분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베딩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우선은 제가 좀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인베딩의 역사와 수학적 원리. 이건 잠깐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이트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 레그 기초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했고 여기에 인베딩은 역사와 수학적 원리 부분을 좀 자료를 정리를 해놨어요. 인베딩, 뭐 1세기 통계 기반이나 TF-ID나 뭐 신경망, 뭐 워드 투백, 그리고 뭐 트랜스퍼 기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는 저렇게 영상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컨텐츠 내용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올지는 좀 한번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기계는 오직 0과 1, 그러니까 숫자만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어로 소통하죠.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AI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고양이랑 개는 비슷하고 피자는 완전 다르다는 거 우리야 뭐 당연히 알죠. 그죠? 하지만 이걸 기계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대체 이 묘모한 의미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임베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연금술처럼 단어라는 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숫자들의 배열, 즉 벡터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시도, 1세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디어는요,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바로 단어의 수를 그냥 세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인데요. TF-IDF라는 순전히 통계에만 기댄 방법이 나왔어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만약 어떤 단어가 이 문서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다른 문서들 전체를 봤을 땐 별로 안 나온다? 아, 그럼 그 단어가 바로 이 문서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겠구나 하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출발이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정말 몇 줄 안 되는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쓰는 평범한 문장들이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숫자표, 그러니까 행렬로
착착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1세대 통계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던 모습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그냥 숫자만 세는 걸로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게 단순히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그 이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요. 첫째, 개가 사람을 문다랑 사람이 개를 문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근데 단어 개수만 세니까 이 차이를 전혀 몰랐던 거죠. 둘째, 자동차나 차처럼 뜻은 같은데 글자가 다른 단어들도 그냥 완전히 다른 단어로 취급해 버렸고요.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값이 0으로 꽉 찬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효율적인 행렬이 만들어졌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2세대로 넘어가 보죠. 신경망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AI는 단순하게 횟수만 세는 걸 넘어서 단어들 사이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혁신이라고 할 만한 건 바로 여기서 터졌습니다. 단어를 기하학적인 공간에 있는 하나의 점, 다시 말해 벡터로 보자는 아이디어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단어를 가지고 덧셈, 뺄셈 같은 수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언어 마술 같은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라는 단어 벡터에서 남자 벡터를 빼고요. 거기에 여자 벡터를 더하면 과연 어떤 단어의 벡터랑 가장 비슷해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실제로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라는 벡터 계산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바로 여왕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어요. AI가 단순히 단어의 존재의 유무를 넘어서 왕과 남자의 관계는 여왕과 여자의 관계와 같다는 이런 추상적인 관계까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월드투백 진짜 대단했죠. 근데 이것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단어는 문맥이 어떻든 간에 항상 똑같은 벡터 값 하나만 가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3세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이 뱅크라는 단어죠. 돈을 맡기는 은행, 뱅크와 강가에 있는 강둑, 뱅크. 글자는 같아도 뜻은 완전 다르잖아요. 버트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드디어 이 문맥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벡터 값을 주면서 언어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해냈죠. 아니 근데 대체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 이른바 의미의 기하학에 대해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벡터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의미의 지도인 거예요. 이 지도 위에서 모든 단어는 자기만의 고유한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들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의미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는 지도 위에서 서로 가깝게 있고 피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의미의 지도 위에서 단어들 사이의 거리랑 방향, 즉 유사성을 뭘로 어떻게 재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코사인 유사도는 두 단어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고요. 유클리드 거리는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은 추천 시스템처럼 속도가 아주 중요할 때 주로 쓰이죠.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런 혁신들이 쭉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강력한 AI 모델들은 이 모든 발전의 결과물인 셈이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2013년에 월드투백과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것에서 시작해서 2018년에 벌트가 네,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 우리가 인베딩의 발전사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앞에 있는 내용들 문서화한 거고요. 네, 이건 다 들은 거여서 넘어가고 우선 조금 전에 단어를 공간 위에 점으로 만들어서 같은 유사한 단어끼리 모여 있는 부분들을 말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약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3D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동물들이 있는 공간에는 보면은 호랑이, 사자, 새, 고양이, 개 이런 형식으로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을 눌러보면 음식도 이제 피자, 사과, 바나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시뮬레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베딩 비주얼라이저로 해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이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리얼은 진짜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보여드렸고요. 저도 예전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벡터 안에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모일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LLM처럼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차원을 줄여가면서 그 차원을 줄이고 그 단어들을 계속 넣기 때문에 같은 단어들은 같은 좌표 쪽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서 같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국가라는 것은 국가 쪽에 모여 있고 또 음식은 음식 쪽에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모여 있어서 우리가 뭔가의 단어들을 찾을 때 같은 맥락이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 그러니까 바나나나 이런 것들, 이 거리들을 측정을 해서 유사성을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나나나 일본 이쪽은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유사도가 낮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한번 네, 비주얼라이저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부분이고요. 네. 이제 실전으로 왔습니다. 이제 환경 구축을 할 건데요. 그래서 먼저 모델을 정할 거예요. 모델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정해야 되면 세 가지를 정해야 돼요. 우선 로컬 LLM을 정할 거고요. 그리고 임베딩 모델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벡터 DB를 어떤 걸 할 건지 정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걸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보드를 참고를 많이 해서 그 최적의 거를 찾았는데요. 우선 제가 찾은 것은 로컬 LLM은 QN 2.5 7B, 중국 알리바바가 만든 QN을 선정을 했어요. 여기 7B는 7 빌리언이고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킨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QN 같은 경우는 한국어 성능이 우수해요. 그리고 16기가 램에서도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균형 잡힌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4비나 32비, 72비 좀 더 큰 파라미터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베딩 모델은 BGM3 이것도 설치를 다 하고 오셨죠? 이 부분도 베이징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인데요. 다국어 지원 체감 그리고 한국어 검색이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지금 현재 LLM, 로컬 LLM 같은 경우는 Q&A 지금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라마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딥식이나 미스트럴도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모델도 BG 쪽이 많이 쓰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5나 진화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에 따른 이 모델을 봤는데요.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여기 이쪽은 QN 2.5 7B는 CPU 16기가에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14비나 뭐 32비는 GPU 24기가바이트 정도에서 써야 돼서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뭐 테스트 베드는 뭐 이 정도로 테스트를 하면 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뭐 32비 정도 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도 이제 서비스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은 알게 되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딩은 PG M3 우리 이걸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게 가장 무난하고 다국어 지원, 한국어 성능 우수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있는데 이 모델도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의 타겟은 정한 다음에 다른 것들도 우리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시뮬레이션 해봐서 우리 도메인에 맞는 최적의 모델로 인베딩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하나 남았는데요. 네, 저희는 크로마 DB로 사용할 거예요. 프로토타이핑 할 때 크로마 DB를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는 큐드런트나 그 멜비스 이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크로마 DB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환경 구축 실습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할 도구는 올라마. 저는 처음에 올라마도 약간 헷갈렸어요. 왜 올라마가 모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올라마는 로컬 실행기로 모델을 쉽게 불러오고 실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 부분은 약간 좀 편리하게 스트림넷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넷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그의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도록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크로마 DB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 하고 오셨죠? 우선 올라마 사이트 들어가서 올라마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로컬 LLM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게 4.4기가여서 약간 용량은 좀 될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리고 인베딩 모델 또 2.2기가여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우리 올라마 리스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올라마 리스트까지 혹시 다 하셨나요? 다 설치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설치가 됐으면 우선 한번 커맨드 창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띄우시고요. 올라마 런 qn 2.5 콜론하고 7b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파이썬으로 헬로 월드 코드 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테스트는 했었는데요. 우선 올라마 런 qn 이거 우선은 올라마에서 한번 띄우는 거예요. 모델을 띄우고 여기에서 이제 뭐 파이썬으로 오늘 파이썬으로 오늘 날짜 가져오는 코드 작성해줘.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끝낼 때는 바이. 이렇게 간편한 거 잘 되는지 한번 뭐 테스트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안 해보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썬 환경 구축을 하고요. 파이썬 설치가 안 되신 분은 파이썬을 아마 설치했을 거고,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스팀넷이나 랭체인이나 랭체인 올라마, 뭐 크로마DB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IDE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서 AI는 그전에 많이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커서 AI 설치하신 분은 그 IDE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이번에 처음 하신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엔트그래비티가 또 뜨고 있으니까 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준비가 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내그 챗봇 구축 실전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연말정산 질의응답 구현을 할 거고 스텝 1에서 그러니까 5개의 단계로 지금 할 건데요. 우선은 5개 다 실행해서 해보진 않을 거고요. 스텝 1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실행해 볼 거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은 이제 듣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들을 거고 5번은 이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제가 소스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을 좀 한번 걸어 주실래요? 지금 안 보여서. 아, 네. 네. 지금 화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챗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아, 채팅에 제가 소스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소스를 보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네.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제 아이디에 압축 풀면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폴더 열기로, 그러니까 안티그래비티나 커서 AI로 폴더 열기로 열어주시고 한번 우리가 지금 한 파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스텝 1에서부터 지금 5까지 지금 소스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스텝 1을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그냥 뭐 채팅화면에다가 그냥 실행해 달라고 해도 실행이 되거든요. app step1.py 실행해줘. 이렇게 하면 네, 지금은 다 해보세요. 소스는 조금 있다가 실행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네, 대표님, 여기 폴더를 압축을 풀고서 안티그래피티에서 맞아요. 예. 열어야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 네. 뉴 윈도우가 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오픈 폴더를 하시면 됩니다. 아, 아, 네. 실행이 됐나요? 잠깐만요. 저도 됐는지 볼게요. 실행, 실행 중이라고 나오네요. 어? 실행 종료됐는데 다시 실행해줘. 네. 이렇게 뜨나요? 아직 실행 중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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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제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 뭐 라이브러리가 덜 설치되어 있던지 약간 그런 부분 좀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만 실행시키면 나중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이 뜨는지 뜨시면 알려주세요. 오류가 나면 여기 채팅 화면에
뭔가의 오류를 알려주고 뭔가 질의응답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되면 라이브러리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파이썬 처음 공부할 때 그거 같아요. 프린트F. 아, 네. 설치가 안 됐으면 직접 해주세요. 아마 네. 라이브러리에 설치가 안 되었나 봐요. 파일을 채방에 부탁드립니다. 파일이요? 어떤 파일? 스트림, 음, 어떤 압축, 걸 네, 전달합니까? 압축 파일은 아까 갖고, 그쵸. 네. 아마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필수 라이브러리 설치 부분을 좀 해주시면, 이불 대표님은 혹시 되셨나요? 어, 뭐라고 뜨나요? 아직 안 뜨네요, 이상하네. 네, 아, 아까, 그 억셉트를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억셉트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혹시 되신 분은 알려주세요. 이두원 대표님은 안 되시나요? 아니, 정상적으로 지금 제너레이팅 해서 화면을 네. 탑니다. 네, 뜨셨어요? 네. 오류 메시지가 나신 분은 알려주세요. 아, 스트링넷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PIP, 그러면 이거 설치해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스트림넷 설치해줘. 아, 설치해줘. 아니면 PIP 인스톨 스트림넷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채팅으로 스트림넷 설치해줘 하면 또 설치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걸 하실 때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놓지 마시고요. 네, 다른 액티브 디렉토리로 옮겨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렸던 zip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하지 마시고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라고 하시네요. 네, 원래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원래 오래 걸려요. 처음에 설치할 때. 우선은 설치가 다 되신 분은 우선 여기 화면 보다시피 지금 올라마 모델이 뭐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서를 업로드를 오빠가 할 거예요. 그 치과를 간대. 오빠가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뭐 대림동에서 하는 무슨 치과를 가서 잠시만요. 네. 눈이 자기가 누구요? 이빨이 누구요? 아프잖아. 왼쪽으로 뭐 붓고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시봤더니 또 오른쪽이 아파갖고 뭐 무슨 네, 틀니를 우선 하러 간대나 치과인지 네. 뭐. 네, 네. 브라우저 떴습니다. 파일 네. 누르시면 지금 네. 제가 데이터 폴더가 아마 있을 거예요. 드림 파일 중에.
그럼 데이터에 보시면 연말정산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PDF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럼 파일이 선택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 DB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 네. 제가 드린 zip 파일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제가 드린 파일에 보시면 어, 음, 여기 보시면 데이터 폴더 보시면 여기 이 파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2025년 최신 네, 파일입니다. PDF 파일 400페이지가 좀 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벡터DB 생성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지금 다 완료를 해서 635개 청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거예요. 지금 안 되신 분은 계속 설치를 해주시고요. 되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어떻게 돼? 우리가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연말정산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혹시 지금 설치하시는 분들은 오류가 있으면 채팅창에 알려주시고요. 자, 완료되신 분은 이것저것 한번 잘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지금 녹화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녹화에 있는 네, Q&A로 우리가 LLM으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옆에 가가지고 무슨 오류가 났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온라인이 그게 조금 안 좋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한데, 그 네. 연말정산이 데이터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네네. 데이터가 어딜까요? 제가 아, 잘 찾고 있나 봐요. 혹시 제가 다시 보내드릴까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여기 보시면 네, 레그 챗봇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거기 데이터 폴더가 있어요. 데이터, 네. 레그 챗봇 밑에 데이터, 네네. 네. 이걸로 그게 저는 없어가지고요. 없어요? 예. 음, 조금 여기 네. 채팅방에 주신 거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 안에는 없어가지고요. 그 안에 열면 데이터 폴더가 있고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상한가? 아, 저는 네, DS 여기에는 스토어, 맞아요. 맞아요. 한글이 깨져서 키프, 나오나 보다. 혹시 키프하고 그다음에 스플릿 스텝 5 예. PK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 이거 이 파일이 아니거든요. 아, 이 파일이 아니라고요? 예. 그럼 한글이 깨져 있나요, 혹시? 제가 아닙니다. 맥이라서 가끔 가다 보면 한글이 아, 깨졌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지금 이걸 대표님이 다시, 가지신 파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혹시 보내주실래요?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지금 캡처해놨거든요. 자,
아, 여기 안 보이네? 여기는 안 아, 보이네. 여기 이 딜렉토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 딜렉토리가 음, 아니고 얘는 아마 맥이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폴더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 여기서 나오시고 왜냐면 폴더 보시면 명칭이 틀리잖아요. 위치가 달라요. 지금 음. 보시면 그 레그 챗봇을 보시면 압축을 풀면 이렇게 데이터 프롬프트 대표님 혹시 APP 스텝 1.py를 실행을 시키면 네. 저게 웹화면이 떠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로컬호스트 왜 안 뜨죠? 그 어떻게 제가 이 툴은 처음이라서 아, 네. 실행을 런을 시켜봤는데 네. 스팀 리시 설치가 됐다고 하면서 네. 다시 여기 예쁜 가격은 뜨나요? 안에서는 노 잠깐만요. 이렇게 떠서 아마 안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 아, 설치는 그러면 또 이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스트림님 설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왜 그럴까? 설치가 또 석세스풀리 됐다고 나와가지고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파이썬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면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음. 파이썬에 설치한 곳에서 스트링을 설치하고 그거를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파이썬을. 아, 그래서 실행시킬 때 아마 파이썬이 개수가 여러 개면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설치를 해도 되나요? 네, 다시 거기서 설치를 다시 해주실래요? 아, 네. 보통 이 앞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뱀부 환경 만들어 놓고 하면 디펜던시 문제는 해결될 텐데요. 아, 네, 제가 그냥 도커를 사용을 할 건데 그랬네요. 아, 네. 디펜던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밴부는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 지금처럼 네네. 하면은 매번 다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음, 분이 생기거든요. 음. 아, 신동국 대표님은 되셨죠? 네, 저는 지금 밴부 지우고 다시 했어요. 랭체인 텍스트 스플리터가 계속 에러 나가지고 네. 밴부 지우고 밴부 다시 만들었어요. 네. 그래요? 음. 지금 환경 설정이 안 돼서 조금, 그러면, 조은범 대표님은 되셨나요? 저는요, 안 네. 돼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제가 거꾸로 네. 안티그래피티에다가 물어봤어요. 지금 로컬 네네. LLM이 진행되고 있냐고. 근데 그 q 2.5하고, 그 네. 다음에 BGE M3가 그 저장이 그게 실행이 안 돼서 그게 다운로드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다시, 네. 네네. 곧 될 그러면,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다 되신 분은 네. 잠깐 뭐 5분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 대표님, 우리 초보자를 위해서 그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가상환경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걸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 네, 그럼 다음에 할 때.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되신 좋습니다. 분은, 네. 안 되신 분은 계속 음. 해주시고요. 되신 분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조민지 선임연구원님은 되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다운로드 다 했다고 생각되는데 보니까 안 돼 있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다운로드가요? 그 네, 올라마 쪽이요? 모델이요? 아니, 패키지 다 설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저도 가상환경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왔었어야 되는데, 네. 이 NT 그래비티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커서 AI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ID 환경입니다. 네, 구글에서 아, 만든 구글에서 아이디. 만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에이전트 기능들도 음, 있어서 음, 좀 더 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어,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에이전트 매니저로도 음, 만들 수가 있어요. 폴더로도 만들 수 있고 에이전트 매니저도 음,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개의 매니저들도 또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구글이 무료이기 때문에 아하, 좀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클로드 코드 계속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양선희 대표님 커서도 계속 사용하시나요? 아, 저요? 네. 저는 커서는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도 커서 그 사용하다가 네. 안티그래비티 나와서 똑같이 바이브 코딩을 똑같은 그걸로 해봤거든요. 근데 커서가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티그래피티 깔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커서를 완전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하, 구독도 당연히 끊고. 네. 음, 네, 두 개 비교하면 안티그래피티가 너무 월등하게 뛰어나더라고요. 예. 음. 저희 회사도 그럼 대표님, 끊어야겠네요. 혹시 여기서 네. 제가 여기서 안티그래피티 이 화면까지 떴는데요. 여기서 오픈 오픈 폴더. 에이전트 매니저 아니, 오픈 오픈 폴더. 폴더 네. 오픈 폴더 오픈 오픈 폴더. 폴더에서 그 해서, 아까 다운받은 네. 압축 네, 풀었던 곳에 폴더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폴더 선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폴더 선택. 근데 왜 안 되지?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나오는데요? 음, 지금 화면이 네. 한 폴더에서 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 피디님이셨네요. 데이터가 지금 파일이 없는 건데 그 압축을 푸신 거죠? 네, 압축을 풀었는데 압축 그 데이터가 여기 그럼 데이터 압축 풀면 레그 챗봇으로 되어 있지 레그 않아요? 챗봇 레그 그걸 선택해야 챗봇으로 돼요. 들어가서 네. 레그 레그 챗봇을 클릭. 챗봇으로 그냥 그럼 그것만 데이터를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신 거예요. 데이터 지금 백. 보면 데이터 클릭하신 거고. 네,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또 연말정산 파일이 없네요. 지금 앞에서 다른 분이 연말정산 파일 받았습니다. 전달하셨거든요. 네,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안에 할 수 있겠죠? 안 되면 녹화본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아, 못하신 분은 녹화본으로. 네. 그러면 안 되면 나중에 그 가상환경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음, 그 내용을 전달을 할게요.
네, 우선은 하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더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대식 대표님, 아, 저는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응. 네, 그러면 아까쯤에 그 부분 작업을 진행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파일 열어서 이거 폴더에서 폴더로 그 연말정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벡터 DB 생성. 우선은 앱 스텝 1.py를 실행시켜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이게 화면이 뜨면 그 폴더 선택하고 벡터 DB 생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충일 대표님 혹시 되셨나요? 네, 지금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 패키지 설치를 네. 다 했다가 또 언인스톨하고 막 그러네요. 시간이 언, 되게 오래 걸리네. 언인스톨을 requirement.txt가 없다고 그래갖고 저는 네네. 키로를 쓰는데 키로에서 만들어줬었거든요. 네네네. 어, 근데 그거 가지고 네. 이 pip install -r requirement.txt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끝나고 있어요. 네. 네. 환경 설정을 제가 다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불 대표님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도, 네, 설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계속 따라갈게요. 네. 그러면 지금 되신 분이 없는 건가요? 아까 전에 이도원 이도원 대표님 대표님, 네. 있다고 하신 거죠? 혹시 신동욱 대표님 되셨나요? 네, 저는 그 버전 호환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코드 네. 그 버전 3.12예요? 파이썬? 아, 어디서 확인하신 코드예요? 3.9예요. 3.9? 네. 이거 지금 밴부 화면 13으로 설치되면 이 코드랑 안 맞을 거고 그 네. 다음에 저기 지금 랭첸 1 버전 설치되면은 이거 호환 안 맞는 거 때문에 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지금 잡고 있거든요, 저는.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그러면 네네, 네, 진도 코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리뷰를 하고, 네, 지금 하는 방법은 나중에 공유를 해서 또 설치를 해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텝 1을 띄우면 이제 지금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소스를 볼 거예요. 스텝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소스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좀 볼 거예요. 우선 스텝 1은 기본 레그 구현이고요. 우선 레그 파이프라인은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검색 정확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엉뚱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 레그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PDF를 우리가 로드를 하면 텍스트를 추출하고 텍스트 추출한 것을 청킹하고 청킹한 것을 임베딩 벡터DB에 저장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검색하고 LLM 답변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모델은 QN 2.5 7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델 이름 넣어주고 임베딩 모델은 BGE M3 그리고 우리가 벡터DB는 크로마DB 뭐 이름은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청크 사이즈를 1000을 줬습니다. 그 오버랩은 200을 줬습니다. 서치 K는 3을 줬어요. 서치 K 3은 뭐냐면 우리가 LLM이 답변을 넘겨줄 때 유사 문장의 개수인 아니 잘못 말했어요. 우리가 잠시만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값을 컨텍스트를 가져오잖아요. 이 가져올 때 탑 K 그러니까 3이라고 하면은 유사한 문장을 3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LLM에 컨텍스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답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열어서 버퍼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올라마 LLM 그 랭체인 API를 가지고 모델 이름을 알려줍니다. 우리 앞에서 모델을 세팅을 했잖아요. 이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넣어주고 그 템퍼레처 이거는 이제 자유도인데요. 이제 0을 주면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LLM에 넘겨주는 거고 0과 1을 주면은 이제 좀 더 창의적인 거,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템퍼레처도 우리가 모델한테 넘겨줄 때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0으로 정했습니다. LLM을 지금 세팅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로컬 LLM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임베딩은 또 임베딩 모델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크로마DB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LLM, 임베딩, 벡터DB 정보를 넘겨줍니다. 이 소스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모르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넣는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LLM에게 컨텍스트를 증강시키면서 우리 프롬프트도 같이 LLM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다음 문서를 참고하여 질문을 답변하세요. 이렇게 컨텍스트와 질문 내용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넣어준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약간 튜닝할 부분이 좀 보이시죠?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서치 K, 그러니까 결과값을 가져올 때 뭐 아까 3개 정도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벡터DB한테 이런 검색할 때의 기본 조건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정 값들을 우리가 모델을 어떤 걸 설정할 거고 그리고 임베딩 모델을 어떤 걸 설정할 거고 그리고 그 벡터DB 그리고 이런 지금 청크 사이즈, 청크 오버랩 그리고 서치 K 이런 정보들을 바꿔주면 또 다른 결과값들이 나오겠죠. 우선 이거 첫 번째 스텝 1은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색은 좀 되는데 답이 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크 사이즈 1000이고 탑 K가 3이고 이제 프롬프트도 너무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약간 청크 사이즈가 좀 1000이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청크 사이즈를 1000에서 500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 K도 3개가 아닌 5개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청크 사이즈가 좀 1000일 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담아 있지만 500으로 줄였더니 약간 거기에 맞는 컨텐츠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텝 2에서는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청크 사이즈 500, 그리고 오버랩은 100, 그리고 서치 K는 5. 이렇게 우리가 튜닝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 레그를 수업하기 전에 이런 거 몰랐었잖아요.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를.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 모르더라도 이거를 기본으로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해야 될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APP 스텝 1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너의 의견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봐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튜닝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 부분을 청킹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번째를 돌려봤더니 중국어가 나와요. QN이 어디 거라고 했어요? 중국 거라고 했죠. 다국어가 돼서 또 한국어도 되고 잘 되는데 가끔 가다가 중국어를 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상품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를 뱉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바꿔야 될까요? 자, 뒤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에 당신은 연말정산 전문 상담사입니다. 그 역할은 주어진 참고 문서를 바탕으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 비율, 조건 등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돼서 지금 프롬프트를 좀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문서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문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을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넣는 겁니다. 그 답변 규칙은 여기 나와 있네요. 반드시 한국어로만 답변하세요. 절대 중국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가능하면 번호나 목록으로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또 답변에 대한 포맷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텝 3번에서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이 프롬프트 파일을 소스로 관리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파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드린 파일 보시면 프롬프트 밑에 시스템 프롬프트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텍스트에 넣어놓고 자유자재로 바꾸고 소스 안에서는 이 파일을 가져다가 우리가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또 이것도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자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조금 더 관리자한테 뭔가 권한을 좀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이 완성된 코드를 준 건가요? 혹시 네, 이걸로 버전 1로 저 돌려보니까 이거 네, 잘 돌아가는 코드 같아요. 지금 일단은 파일을 올렸고 벡터DB 생성 눌러놨거든요. 네, 그래서 버전 1에서 정상 작동하는 코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양 대표님 보시면은 어디 부분 바뀌었는지 아실 것 같고
거기 1버전에서 아마 이제 그 경로값이 대부분 바뀌거든요. 버전 1에서. 그래서 그거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양 대표님 가지고 계시는 코드랑 제가 지금 드린 코드를 두 개 다 챗봇한테 주고 어디가 변경됐는지를 물어보시면 버전 때문에 어디 부분 변경이 됐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라이브러리 값이 바뀌었거든요. 두 개가. 그렇게만 세팅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안, 네. 네.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을 기법을 넣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많은 투닝을 또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스텝 3번에서는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결과값을 제대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색했던 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시멘틱 부분, 벡터의 의미 부분은 잘 이해를 하는데 이제 수치적인 부분이나 고유명사 검색 부분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뭐 자녀 세액 공제라는 용어를 썼는데도 그 단어를 하지 않고 의미 검색은 했는데 그 명확하게 쓴 단어가 검색이 안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틱 부분에서 고유명사도 검색이 될 수 있도록 BM25를 사용을 합니다. BM25라는 것은 키워드 매칭이거든요. 베스트 매칭 25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서치와 BM25를 같이 더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퀄리티를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틱 같은 경우는 설명이나 개념이나 문맥 같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BM25 서치,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 법률 조항, 뭐 수치 같은 경우는 금액 같은 경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소스 코드로 보시면 이제 인풋 쿼리가 들어왔을 때 패시스라는 라이브러리는 벡터 서치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컨텍스트 민 결과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BM25 알고리즘은 키워드 서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셈블 리트리버에서 이걸 가지고 믹싱을 합니다. 그리고 컴바인해서 결과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믹싱할 때 기준이 뭐냐? 웨이트 값을 줍니다. 여기에 뭐 얘를 60으로 하게 되면 얘는 4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키워드 부분이 더 강력해야 돼. 그러면은 키워드 부분을 퍼센티지를 높게 해준 거고, 아니면 나는 의미 부분을 더 강력해야 돼. 그럼 이 부분을 가중치를 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M25까지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소스 스텝 4가 이제 이 부분을 적용한 건데요. 시멘틱 웨이트를 우선 둘 다 0.5, 0.5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둘이 합쳐서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시멘틱 비중도 0.5고 키워드도 0.5로 해서 하이브리드 결합으로 내가 니트리버에 시멘틱도 넣고 BM25를 넣어가지고 이 니트리버 검색을 하겠다. 그리고 비중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까지 제가 스텝 4까지 소스를 약간 리뷰를 해드렸어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나요? 더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 더 좋아질 건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 청크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보거나 그러니까 투닝할 수 있는 방법이 청크 사이즈나 이런 탑3 이런 것들 값들 조정을 하거나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숫자 같은 거나 검색, 키워드 검색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게 BM25까지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텝 5는 이제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 여러 개 PDF 파일을 넣을 수 있도록 멀티 파일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첨가 사이즈나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중을 프로그레스 바로 좀 변경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컨텍스트 넣을 때 이전 데이터도 같이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멀티톤 같은 것도 작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히스토리, 이전 데이터도 다 넣어서 컨텍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히스토리 부분도 스텝 5에는 소스를 넣었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채팅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채팅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 어, 네. 네. 신대표님 남은 거, 예. 네. 직접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지금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값을 할 수 있고요. 우선 조금 이따 이거 실행된 거는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다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화 기록 텍스트를 이제 컨텍스트에 넣는 부분들을 넣어줬습니다. 히스토리에 텍스트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멀티 파일 업로드하는 부분, 그리고 스트리밍 처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과값이 스트리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소스 코드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우리가 뭐 스트리밍 처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멀티 파일 처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AI한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니면 음. 여기가 app 스텝 5.py 실행해줘. accept 누르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최종 버전 완성했는데 청킹 최적화도 했고 프롬프트도 했고 하이브리드 서치, 스트링 출력, 대화 저장, 멀티파일 이렇게 스텝 5는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네, 스트리밍. 그리고 여기서 검색 가중치 시멘틱하고 SM5, BM5의 비중. 앞에가 시멘틱, 뒤에가 키워드일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군요.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시멘틱 검색과 키워드 검색의 비중을 프로그레스 바로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파일 이거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DB, BM이나 BM25 상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이 있으면 여기 남아 있어서 나중에 컨텍스트에 실어 보낼 거고요. 우선 해볼까요? 네, 파일 멀티도 되긴 한데 우선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덱스 생성하고 끝나면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조금 오래 걸려서 우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고요.
지금 스텝 5 혹시 돌려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 예, 그 벡터 DB 생성하고 이런 거가 아마 네. 이제 양 대표님 PC가 저 거보다 지금 일단 더 좋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런 거 맞아요. 지금, 올리는 거가 지금 로컬 LLM이라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네. 참고로 제 거는 QN 32비도 돌아갑니다. 오호, 부럽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챗봇을 로컬 LLM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올렸지만 연말정산이 아닌 지금 하고 싶은 만약에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파일을 올려서 뭔가의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닝하는 과정들도 내용들을 보고 또 투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공작소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었냐면, 그때 신 대표님이랑 다른, 거기, 저희 팀이랑 같이 했던 게 뭐였냐면, 데이터 공작소에, 카톡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그 데이터로 챗봇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기여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 많이 하는지, 그런 걸 했더니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걸 할까 했는데, 약간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연말정산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 스텝 5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만들고 싶은 챗봇을 만들어 보셔도 돼요. 지금 화면이 이쁘진 않지만 나중에 뭐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AI한테. 그래서 본인의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것도 예, 이번에 뭐 과정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거 설치가 안 된 건가? 네. 설치는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어, 벡터 생성 DB 버튼 누르니까 네. 이 오류가 떴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프로토 코드가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벡터DB가. 네. 크로마 DB 뭐 폴더 하나 있으면 그건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버를 종료했다가 다시 켜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생성이 된 건가? 저 아까 좀 이거 누르지 않았나요? 어, 뭔가 다시 리프레시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네, 예. 우선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5가지라 살펴봤는데, 우선 스텝 1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 스텝 2에서는 이 청크 사이즈하고 탑 K 부분 변경했고, 스텝 3에서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수정을 했어요. 스텝 4에서는 하이브리드. 왜냐하면 키워드 매칭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성능을 높였습니다. 5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즈, 스트림, 멀티 파일 정도, 그리고 히스토리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네,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레그 구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우선 청킹이 검색 품질을 결정한다. 청킹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테스트를 해서 그 도메인에 맞는 최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가 답변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롤이나 인스트럭션이나 컨스트레인트나 포맷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서치로 벡터나 키워드 매칭 BM25를 사용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요? 네, 요거는 허깅 페이스에다가 네, 올려서요. 지금 뭐 하셨던 거 그대로 아마 그 더 좋은 거 기능도 좀 넣어놓긴 했는데 네, 요거는 뭐 어쨌든 토큰 쓰는 거라서 네, 아마 지금 저도 똑같은 거를 해봤을 때 네, 아마 이제 PC별로 이게 그 인덱스나 이거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해보니까. 그래서 네, 똑같은 거를 올려봤더니 얘는 로딩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허깅 페이스 자원 쓰는 거라서. 근데 네, 요거는 무료로 이렇게 쓸 수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네. 예, 그 오픈 API 키값에 해당하는 것만 비용이 나가고 나머지는 뭐 하드웨어나 이런 거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허깅 페이스에다가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할 겸,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로컬 LLM을 허깅 베이스에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네. 허깅 페이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링크 뭐 그렇게 되겠다 할 수 있겠네요. 예. 여기 모델만 지금 GPT-4 미니랑 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허깅 페이스 세팅값만 넣어놓으면은 뭐 오픈 API 값이랑 모델 선택해다는 건 그거 빼고 아마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양 대표님 아마 또 지금 코드 그 랭체인 버전 1로 올리시면서 허깅 페이스 여기다가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네. 그러면 네, 여기 올리면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예. 왜냐면 지금 시스템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그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다 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뭐, 나중에, 예, 말씀하시죠. 아니요, 먼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뭐죠? 거의 대부분 몇 사람들만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환경 설정해서 그 실행하는 부분, 여기 부분이 추가가 되면 나머지는 코드가 다 있으니까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네, 네네 했는데 벡터 DB 생성을 누르니까 네. 여기에서 에러가 났는데요. J, 음, 리- J, 네, JSON에서 unsupported value NAN 이렇게 떴네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용량이 좀 많이 큰 거를 시도를 하시는데 그 용량 작은 걸로 하시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선희 대표님이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큰 걸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속도 부분이나 에러나 이런 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것 같다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PDF를 다른 파일로 해서 또 해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먼저 해보세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스텝 5 코드로 이제 사내 문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과제로 주려고 했는데 지금 실행부터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네, 우선 제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지금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거를
퀴즈를 낼 텐데요. 레그 3단계 파이프라인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몇 번인가요? 혹시 카톡으로, 아니, 그 이거 채팅창으로. 다음에는 저기 스타벅스 쿠폰을 드려야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 어떤 분이 하셨나요? D번, 리트리버 인덱스 제너레이션. 아,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분 없나? 다 D인가요? 아니면 B번? 아, 네. B? 네? B번? B 아니? 아, 아닙니다. T가 네. 맞습니다. C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10원이에요? 네, 10원이에요? 10번입니다. 어? 인덱싱. 우선 음, 가장 먼저 아까 벡터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잖아요. 인덱싱이 되어야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걸 검색한 걸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10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베딩의 역할은? 네, B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B번. 텍스트를 숫자, 배열로 변환하여 유사도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 네, 그 다음에 레그가 일반 LLM보다 한각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B번? 네, B번 맞습니다. 검색된 문서 컨텍스트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레그 파인 튜닝을 볼 때 사내 FAQ 챗봇을 만들 때 레그가 더 적합한 이유는? 지금 다른 B번? 잠깐만. 네, 더 적합한 이유. 뭐 파인 튜닝이 더 비쌀 수도 있지만 B번, B번. FAQ 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출처가 표식이 되기 때문에 네, 레그를 사용합니다. 뭐 파인 튜닝이 더 비싸서 부분도 될 수도 있죠. 네. 우선 랭체인에서 시뮬러리티 서치 그 K3가 하는 역할은? B번? 오늘 정답이 B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쿼리와 가장 유사한 문서 세 개를 벡터 DB에서 검색한다. 네, 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퀴즈를 음, 풀어보니까 조금 더, 네, 확실해지죠? 네, 그러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건, 리랭커가 있어요. 리랭커, 그리고 멀티모달, 음, 그러니까 표나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음, PDF만 했잖아요. 네, 네네. 한글 부분도 아하, 있고. 근데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좀 더 다음 주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행부터가 안 되고 있으니 다음 주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쯤에 그라디오 부분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음, 살펴보고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